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장마철이다 보니까 비는 또 내리다 안 내리다 하고, 하지만 또 습도가 높으니까 굉장히 무더위가 좀 이렇게 견디기 힘든 날씨인 것 같습니다. 이 무더위, 습도 높은 무더위, 장마철,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정신건강과 이제 신체적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 이전 영상에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이제 말씀을 나눴지만, 제가 이제 생각하고 꿈꾸고 그리고 제가 목표로 삼았던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이제 그 코치,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제 지원해주고 조력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해서 그 이제 타인에게 어떤 선한 영향을 주고 그 사람이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관계를 꿈꿉니다. 그래서 코치,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한코치협회 인증 코치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조력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과거에 컨설턴트가 되고자 했는 꿈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마케팅과 영업 관련 이제 사내에서 컨설턴트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꿈을 꾸고 살다 보니까 많은 기회가 막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게 있거든요. 이 코치랑 컨설턴트가 되고 내가 이렇게 이 사회에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참 좋겠는데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까? 이런 걱정 아닌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그런 기회가 만들어질 거라고 믿고 저는 제 길로 뚜벅뚜벅 가고 있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회사 사내에서 그런 강의의 시간, 코칭의 시간이 생기고, 그리고 회사에서 계속 강의를 하게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유튜브도 하면서 뭐 불특정 다수 보시는 여러분께 지금 본의 아니게 강의도 하고 있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오히려 제가 리마인드가 되고, 그렇게 하면서 더 이제 그 지식의 그 깊이가 더 깊어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는 마케팅 영업 관련 컨설턴트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컨설턴트가 그냥 되는 건 아니죠. 제가 마케팅 관련한 업무를 약 회사에서 한 12년 가까이 이제 마케팅 리더까지 포함해서 한 12년 정도를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대기업이고요. 그리고 현재 뭐 그 과거부터 해서 뭐 영업 활동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그 회사에서 직영 그 유통망에서 그 지점장도 했었습니다. 다양한 영업, 마케팅, 세일즈 이런 이제 역량을 보유하다 보니까 그 사내 컨설턴트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하고 이렇게 이제 제가 어떤 도움이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책을 읽고 교훈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진짜 살아있는 지식, 제가 이제 경험했던 그런 내용들을 좀 토대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이것도 도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회사에서도 유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크게 돈을 받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시간에 몇만 원을 받는 유료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유료 강의도 하고 있고, 하지만 여러분께는 무료로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무료로 하니까 진짜 대단한 것 같은데, 아무튼 유료 같은 무료 강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저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직장을 다니시던 분들도 이제 퇴직을 하시거나 뭐 중간에 그만두시고 나와서 개인 사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처음부터 사업을 시작하셔서 이제 개인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도 많죠. 그런 분들 중에서 뭐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이 있겠지만 그 주로 이제 음식점, 식당 이쪽으로 많이 진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무래도 그 기업의 그 허들도 많이 없고, 그리고 목만 잘 잡고 그 프랜차이즈로 하다 보면 조금 이제 자본의 여유만 있다면 좀 쉽게 기업할 수 있다는 그 장점이기 때문에 접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주변의 지인들도 뭐 그런 분들 많습니다. 뭐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수익의 그 크고 작음이 큰 편차가 없죠. 없고, 그리고 아무래도 프랜차이즈다 보니까 그게 뭐 내가 개인적인 어떤 뭐 크게 이제 일으켜서 나의 인컴이 커진다기보다는 아무래도 그 회사와 좀 그 프로핏을 쉐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익을 크게는 못 남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 사업을 만약에 하셔서 식당을 하셔가지고 엄청나게 뭐 맛집이 돼서 회자가 돼가지고 크게 성공하신 분들은 있죠. 그분들은 이제 온리 자기가 이제 그 인컴을 다 100% 프로핏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크게 성장하고 성공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이 맛집이 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식당을 개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처음부터 하시는 게 뭡니까? 전국에 맛집을 투어를 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뭐 갈 수 있는데 최대한 다니거나 해서, 내가 개업을 하고자 하는 그 해당 이제 관련된 식당들을 많이 다니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음식들 많이 맛보시고 나의 경쟁력도 판단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본인이 이제 음식을 잘 만드신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그렇게 막 전국을 다니면서 뭐 배우기도 하고 레시피도 만들고 개인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엄청나게 맛있게 식당을 엽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안 옵니다. 그러다가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열심히 음식만 연구하고 만듭니다. 근데 고객이 한 명, 두 명 오시지만 뭐 이렇게 내가 그 수익, 그 이익 분기점, 그러니까 내가 이익을 남길 정도의 임대료라든지 각종 그 부대 비용을 제한 나머지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그 비용, 그러니까 흑자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왜냐하면 고객이 오지 않으니까. 그 음식은 뭐 계속 만들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뭐 그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1년이 되면 그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까지 까먹다가 결국은 문을 닫고 떠납니다. 헐값에 뭐 넘기거나. 그분들이 문제점이 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 보면 뭐 낚시를 하시는 분들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낚시꾼 기질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낚싯대 들이우고 있으면 뭐 물고기가 물듯이 와서 그냥 막 먹고 돈 내고 갈 것 같다, 갈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고객들은 물고기가 전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와서 막 먹어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뭐가 문제입니까? 먹으러 와주려고 해도 어디에 있는지, 어떤 가게인지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모르는 게. 왜? 홍보가 안 돼 있잖아요. 그냥 내 맛은 기본이죠. 맛은 당연히 맛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시 오겠죠. 근데 맛은 기본이죠. 맛에만 너무 충실하고 나머지는 전혀 안 하는 거죠. 맛에만, 진짜 기본에만 충실한, 기본하고 플러스. 저는 마케팅과 홍보, 그러니까 영업과 홍보는 진짜 그 사업의 성패를 이제 가늠하는 가늠자라고 생각합니다. 맛은 기본이고. 근데 그 홍보 활동을 전혀 안 합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냥 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면 뭐 그 이것저것 막 하죠. 메뉴판에 메뉴가 많아집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보통 그런 가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뭐 이렇게 설렁탕 집을 하다가 고객들이 와서 설렁탕도 뭐 있는데 뭐 있어가지고 먹고 있는데, 혹시 뭐 저기 사장님 여기 만두 이런 거 좀, 만두국 이런 거, 칼국수 이런 거 좀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많이 힘드니까 또 칼국수도 하죠. 그 다음 뭐 잔치국수도 합니다. 그러다가 뭐 회덮밥도 합니다. 뭐 된장찌개도 합니다. 막 그러다가 아무 특징 없는, 특색 없는, 컬러 없는 뭐 그런 잡식당이 되고, 그러다가 또 폐업의 길로 가게 됩니다. 장황하게 왜 이렇게 뭐 말을 쭉쭉 빼고 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게를 만약에 개업을 하셨으면 제가 봤을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건 뭐 맛, 그리고 준비 당연히 해야 되죠. 홍보를 해야 됩니다. 홍보, 당장 뭐 큰 돈을 들여서 뭐 방송에 내서 방송 광고를 한다거나 이거는 힘들겠죠. 기본적으로 그 상권 내 커뮤니티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뭐 아파트가 됐든 아니면 거기에 모임들이 많이 있을 거고, 기본적으로 그런 커뮤니티나 모임에 참석을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예를 들면 뭐 거기 뭐 축구하는 걸 좋아하시면 뭐 조기 축구에 거기 있을 거고, 아니면 등산 가시는 산악회, 뭐 그러면 이제 뭐 여성분이시면 뭐 맘카페 이런 데 많잖아요. 그런데 모임에 일단 오프라인에 열심히 여러 곳에 오프라인에 좀 다니셔야 됩니다. 그리고 알리셔야 되고, 하다못해 뭐 하나님 믿으시면 교회라도 열심히 나가시고, 가게에서 내가 거기에 계속 붙어있어야 손님이 오시면 내가 놓치면 안 돼, 이런 생각보다는 차라리 움직이셔야 돼요. 홍보하러. 내가 누군지, 이 가게가 뭐 하는 데인지 알리러. 그리고 또 요즘은 또 SNS 같은 거 많잖아요.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뭐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이런데 내 가게 홍보 해도 되잖아요.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도 올리고, 블로그에도 뭐 친구들한테 부탁을 하든 주변 지인들한테, 그리고 모임에 가시잖아요. 그럼 부탁해서 블로그에 또 리뷰도 좀, 댓글도 좀 달고 리뷰도 하고.
그런 활동을 안 하고 계속 음식 레시피만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뭐 진짜 100%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99.99%를 망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없는 엄청난 맛이라 뭐 한 번 먹어보면 진짜 뿅이 가서 뭐 마약 같은 그런 맛이라서 한 번 온 사람이 2명을 데리고 3명을 데리고 뭐 그러면 아주 좋겠지만 맛이라는 게 또 호불호도 있고 개인 취향도 있고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홍보와 마케팅, 영업을 곁들여서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런 거 배운 적 없고 그런 거 못하고 나는 오히려 음식 하는 것밖에 못해. 음식만 하면 저는 뭐 절대 그 성공을 답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하고 성장한 가게들 보면 그 주인이나 사장님이 기본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많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에서 어떤 치과가 있었는데요. 그 치과가 차별화된 치과를 하려면 어떻게 좀 해야 될까 고민을 했답니다. 그 고민의 결과는 뭐냐면 리무진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치과가 또 그 좀 본의 아니게 그 초등학교나 이런 데 어린 이제 애들이 많이 이제 사는 그쪽에 이제 개원을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치과가 좀 이렇게 직장인이 많은 회사 근처에 개원을 하면 뭐 직장인 회사원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맞춰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또 뭐 그렇게 어린 애들이 많고 이제 또 초등학교 이런 데가 많은 데라 가지고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고안해냈던 게 리무진을 그 학교로 보내서 애를 태워서 이제 데리고 오는 그런 서비스를 하니까 대박이 났답니다. 치과에서. 왜? 애 같은 경우에는 그 부모들이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리무진으로 그 치과에서 태우고 갔다 태우고 오니까 거기에 이제 부모들이 너무 좋았던 거죠. 그리고 애는 또 어떻습니까? 리무진을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 치과가 대박이 났답니다. 음식점 안에서 뭐 예를 들면 뭐 독서 토론회 아니면 바자회 아니면 그 쿠킹 클래스 아니 본인이 이제 그 이제 음식에 그런 이제 뭔가 특출한 능력이 있으시면 뭐 쿠킹 클래스를 열어가지고 또 이렇게 고객을 초청하는 행사들 뭐 이런 걸 고안해서 좀 고민해보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그 고객들이 유입을 하는 유인책이 될 거고 그러면 또 홍보가 날 거고 입소문이 날 겁니다. 그리고 조금 뭐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은 뭐 시낭독회 본인이 쓴 그 수필 에세이를 좀 이렇게 알려드리고 읽어드리고 그런 행사를 좀 곁들여서 한다. 뭐 기본적으로 운동을 좋아하시면 운동 관련해서 뭔가 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클래스를 그 식당에다 그 뭐 정기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해가지고 좀 뭐 그 한가한 시간을 활용해서 좀 한다. 아니면 식당을 좀 대여해 준다.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이 있을 건데 그냥 주구장창 맛으로만 어떻게 펴려고 하니 우리는 모르는 거죠. 당신이 그 가게를 하는지를.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음식의 맛은 당연히 식당이 지녀야 될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의 기본은 그 본질이 경쟁력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옷가게면 옷이고, 뭐 꽃가게면 꽃이고, 식당이면 음식이 기본이어야 돼야 되겠죠. 하지만 그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 가장 그 성패, 가늠자이자 갈림길을 하는 그 추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홍보와 마케팅, 그 영업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제가 꿈꿨던 게 있었거든요. 그 책을 쓰면 그 책이 이제 전자책이 됐든 아니면 종이책이 됐든 어떤 이제 그 대학 도서관 같은 데 좀 전시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상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구장창 그 예전에 그 뭐죠? 트위터? 거기다가 홍보도 좀 많이 올리고 하다 보니까 그 책이 저기 각종 대학교에 지금 전자도서관에 막 올라가 있습니다. 물론 거의 안 읽은 것 같은데 그리고 거기 이제 책을 이제 선별하시는 분께서 사석께서 전자책 관련 사석께서 아마 뇌과학책으로 생각하셔서 하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한 대여섯 개 대학교에 지금 전자도서관에 올라가 있습니다. 제 꿈이 이루어진 거죠. 저는 오늘도 더 큰 꿈을 위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고 꿈꾸는 그 삶, 그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